의원급의 치과, 그 다음에 병원급의 치과, 대학병원 안에 있는 치과, 다 이제 각 저마다 비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근데 공통적으로 치과 치료를 할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치과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임플란트라는 치료를 하면서 아마 진짜 그야말로 현실적인 문제,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거는 비용 문제죠. 예전이라고 하면 뭐 한 20년 전, 30년 전, 꽤 오래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개 이 정도가 아니고 꽤 많은 다수의 치아 상실로 인한, 말 그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날 테고 치료 내용도 커질 테니까요. 그렇다고 보면 이제 치료 비용도 상당히 늘게 돼서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질문에는 아쉽지만 치료 비용 자체가 사실은 각 병원마다 많이 다름이 있고 어디 지역마다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, 흔히 말하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의원급의 치과, 그 다음에 병원급의 치과, 그리고 또 대학병원 안에 있는 치과, 다 이제 각 저마다 비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근데 공통적으로 치과 치료를 할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진료는 치과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. 정해져 있습니다. 나라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. 근데 비보험 진료는 나라에서 정함이 없이 각 병원마다 알아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평생에 걸쳐서 2개,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2개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. 환자분들이 내야 될 돈 얼마,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 얼마, 이런 식으로. 근데 그 외의 임플란트 치료는 마찬가지 비보험 진료가 됩니다. 그래서 비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기 병원마다 비용들이 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.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. 그러면은 각각 병원마다 달라지는데 그 안에서도 또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다 달라짐이 있다. 그 요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둘씩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각기 병원마다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.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럼 각 병원마다 임플란트 비용이 또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,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임플란트 구조를 보시면 요 나사 모양으로 된 게 요게 임플란트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. 이 임플란트마다도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, 임플란트 제조 회사마다의 차이 때문에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. 임플란트 자체에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그 근본 요소가 이 임플란트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. UV 처리가 된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, 기둥도 말 그대로 기성 기둥이 있고 맞춤 기둥이 있습니다. 기성 기둥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회사 자체에서 획일화된 사이즈로 기계에서 찍어낸 기성 기둥. 근데 맞춤 기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맞춤 양복처럼 환자, 이가 들어갈 주변 잇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높이나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환자분 잇몸 상황에 맞게 따로 제작을 하는 기둥. 기성품의 기둥보다는 맞춤 기둥이 당연히 또 비용이 조금은 더 높아집니다.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이 치아의 재료에 따라서도 당연히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. 자, 이 임플란트 치아를 만드는 재료를 크게 3가지 종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예전에 많이 썼죠. 금리라고 하는 거. 실제 예전에는 이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이 치아를 실제 금리로 만들었습니다. 또 PFM이라고 해서 안쪽에 금이 아닌 그냥 합성 금속,
금속 재질이 한번 올라가고 뭐 보자기 재질을 입히는 PFM이라고 하는 재료,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.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는 그냥 이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고 따로 또 치아색 나는 재료가 바깥에 입혀지는 게 아닌 그냥 그 지르코니아 재료 자체가 치아색을 비슷한 색을 내기 때문에, 그리고 단단한 재료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사실은 요즘에 금리는 많이 할 수가 없죠. 왜냐, 다 아시다시피 실제 금값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 버렸죠. 그래서 실제로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위에 금 재료, 금도 물론 순금이 아니고 합금입니다. 순금은 뭐 이 재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합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이 들어갑니다. 이 금 재료는 요즘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쓰지를 않고, 그리고 굳이 뭐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서는 권유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PFM이라는 재료와 지르코니아 재료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지르코니아가 한때 꽤 조금 높게 책정된 치료 비용이 적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는 뭐 밀링 머신이라고 해서 3D 프린터 같은 개념의 그런 기술의 발달, 그 다음에 뭐 스캐닝 기술, 이런 전반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하고,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재료 자체도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도 되고요. 그래서 이제 PFM이나 지르코니아나 오히려 비용 차이가 이제 크게 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PFM과 지르코니아 비용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.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르코니아보다 오히려 PFM의 비용이 조금 더 높은 병원도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재질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.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. 이 위치라고 말하면 어떤 위치를 말하냐면, 어금니 쪽 말고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게 될 때는 임플란트 자체가 달라진다기보다는 동일한 임플란트라도 앞니 쪽은 아무래도 치아 모양적인 부분이나 특히 색깔 부분을 어금니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, 뭐 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하나만 들어가고 할 때는 주변 치아랑 아주 100%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크게 티나지 않게 주변 치아 색깔이랑 색을 맞춰야 되죠. 그런 색은 사실은 어떤 이런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, 어떤 병원은 병원 안에 기공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외부 기공소를 이렇게 쓰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, 특히 앞니 쪽은 표면에 그런 색깔을 주변 치아랑 흡사하게 너무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처리 과정이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니 쪽 임플란트를 할 때는 어금니 쪽 임플란트에 비해서 그런 심미적인 부분, 자연스러움을 내는 효과를 내기 위한 부가적인 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은 더 높아집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이식에 대한 관련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죠. 그래서 당연히 이 뼈이식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뼈이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또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요 기본적인 외에 추가적인 요소가 생깁니다. 뭐 요거는 그렇게 뭐 머리 아파하실 내용은 아니고요.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,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요. 어쨌든 뭐 아예 임플란트 심을 때 임플란트 심는 위치나 깊이까지도 딱 정해서 나오는 그런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가이드 제작 비용이 또 조금 추가될 수 있고, 또 요즘에는 치과 공포 심하신 분들은 수면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받을 때 수면을 유도해서 환자분들이 잠든 사이를 이용해서 편하게 환자분들이 치과 공포나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, 또 수면 치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면 유도에 따르는 이제 비용이 또 좀 추가되고, 환자분들은 당연히 뭐 이왕이면은 좋은 의료진이었으면 좋겠고, 특히나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는 실제 의사가 손으로 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 지식도 지식이지만 굉장히
경험이 중요합니다.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 많은 원장님일수록 당연히 뭔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수술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잘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치료를 함에 있어서의 따라오는 장비들. 의료 장비들도 이왕이면 첨단 장비, 최신 장비, 좋은 장비들을 활용하는 그런 병원에서 잘 상담받으셔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아주 좋으시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, 이제 제가 정확한 비용을 수치화로 설명은 못 드렸죠. 아쉽지만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. 이제 그것보다는 각 병원들마다 임플란트 비용이 왜 상이한지, 그리고 똑같은 한 병원에서도 임플란트 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비용의 차이는 병원마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만, 이제 환자분들이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풍부한 경험을 가진, 믿을 수 있을 만한,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의료진들이 있는 병원인지, 그리고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치료를 할 때 쓰이는 장비들이 좋은,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인지,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